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그 OSM들을 합니다. 계속 이제 출판도 하고 현장에 깔고 데이터베이스 하고 영상 제작하고 그 다음에 뮤지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칠곡의 그 낙동강 평화대축전 이제 10월 11일 날부터 시작하는데 그쪽에 주제 공연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시즌 3까지 왔어요. 이제 할머니 이야기가 해서 최성급의 어떤 그 스토리를 해서 칠곡 전투 이야기는 시즌 1에서 다뤄서 이제 그 일단 끝났고 지금은 또 형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328고지라는 곳에서 형은 국군으로 갔고 동생은 인민군한테 잡혀갖고 인민군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나갖고 이게 적인 줄 알고 쏴 죽여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동생이에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스토리를 또 묶어서 지금 시즌 2, 3까지 와 있는데 계속 이야기를 이제 전달의 과정을 반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죠. 원서스 멀티 유즈를 합니다. 55일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쭉 출판, 영상, 뮤지컬, 그다음에 현장. 그래서 지금 칠곡의 호국평화기념관, 호국평화기념공원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 그 모든 컨셉이 55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태극기 국기봉 높이도 55m로 딱 만들어놨어요. 모든 걸 컨셉을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홍주 교수님이 나의 문화유산 납작이라는 책을 쓰면서 했던 말이 알게 되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라는 게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맡았을 때 몰랐지만은 하다 보니까 야 태국 경북에 이마에 좋은 이야기들 역사성이 있고 문화 콘텐츠로 가능성 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았나 우리 지역에서 새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냥 뭐가 보입니다. 그걸 그 다음에 어떻게 콘텐츠화 시킬 것인가는 계속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협업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 전문가 아닙니다. 저는 영상 편집도 못합니다. 저기 쓰는 작가들이 또 영상에 맞는 작가들도 있어요. 다 제가 기획해서 끌어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튼 오늘 그 밤늦게까지 지루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팩트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아까 최성갑의 어떤 할머니 이야기도 일단 저기는 그 기본 골격 자체 그리고 전투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팩트입니다. 근데 저기서 그런 건 있죠. 아까 우리가 그 배우들이 나와서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장면들이 있죠. 그죠? 저런 거는 그때를 상상하는 겁니다. 이제 개연성 있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묘사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제가 그 교수님과 같이 작업했던 왕건길 같은 경우도 동수전투에서 이런 전투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싸웠는지는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싸웠을 거라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걸 묘사하는 것들은 이제 픽션이 들어가서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 골격만 팩트만 잘 챙겨주시면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들은 좀 허구가 아니라 개연성 있는 픽션을 좀 넣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걸 퍼센트지로 딱딱 자르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예. 저는 저 분이 왜 삼각자를 갖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그건 업무와 연계되는 거지 아니면 삼각자를 갖고 있다는 걸 굉장히 좀 그죠. 그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는데 죄송합니다. 저게 그때 아마 그 군인들이 저게 아마 그 삼각자를 가지고 있었던 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은 못 드리는데 유품들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때 이제 그 뒤에 제가 현장 육을 발굴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고 싶어 가봤는데 삼각자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게 주목을 했었고 저게 좀 독특하다. 감정감도 저렇게 주목을 했던 거죠. 근데 삼각자가 왜 있었는지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고병의 경우에는 제 고향인데 예. 멕시 그때도 그렇죠. 전투 지역인데 예. 저희들 그 마을에 우사 구사? 한우 내지 젖소 우사 우사. 우사가 예. 있어서 저희들 그 마을에서
젖소부인 축제를 저희들 기획해요. 젖소부인 축제. 아주 뭐 섹시한 축제. 포기를 해버렸는데 예. 그 이유 중에 하나 제일 큰 이가 냄새가 사실 거기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경우 하는 경우 사례가 있는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 하면 약간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 젖소부인이라는 그 테마 자체 그쪽에 이제 우사 관련해서 뭐 소와 관련되는 그런 거니까 아마 그 축제 명칭을 그렇게 했을 수 있는데 그 제가 그 웃으면서 섹시한 축제 내용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성의 어떤 특정 신체 부위 우리가 젖소부인 영화 시리즈 이런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단순히 그런 영화로 봤을 때는 그냥 그게 이제 야한 영화 쪽에 들어서 이제 컨텐츠로 그쪽인데 이걸 대중화시키기에는 아마 뭐 논란거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특히 시민단체 이런 데서 그런 명칭 쓰면은요 이거 완전 뭐 여성 비하니 성 비하니 막 이까면서 딴지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유를 커트되기 때문에 우유가 좀 나옵니다. 예. 남양 우유에서 타고 난 뒤에 좀 나오면은 예. 그 우유를 이제 버터 내지 이제 우유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우유 축제가 그런 건데 예. 표현을 제가 써서 했는데 제일 난 거는 그게 냄새가 나니까 그게 제일 근데요 선생님 저기 어떻게 보면요 그게 냄새가 참 지독할 수 있죠. 근데 저같이 촌에서 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경남 합천 쪽 저도 골짜기에서 태어났는데 촌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걸 되게 구수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추억적인 거. 그러면 타겟팅을 다르게 생각하면 되죠. 이걸 정말 막 신도 서울 어디 강남에 사는 사람을 축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같이 시골에서 성장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중년이 가고 한 십몇 년 있으면 퇴임도 할 거고 옛 추억이 지금 좀 아마 생각이 나는 이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세대들은 분명히 자식들이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 나들이로 할 수 있는 그 우사의 그 지독한 냄새가 이 사람들한테는 옛 추억이 될 수 있거든요. 그 타겟팅을 다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어요. 예. 예. 일단은 제가 전국적으로 히트시킨 작품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얘기하자면 근대골목 쪽에 제가 어느 정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저기 나오는 그 근대골목의 천 윤곽을 그 잡아주는 스토리를 재구성하는 것들은 제가 다 해드리거든요. 그게 그나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나마 이제 그 조금 이름 있는 거고 나머지 이런 작업들은 55일이라는 이런 작업들은 말 그대로 그 지자체 내에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계속 뿌리를 내리고 하는 거고 실패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요 1년에 15개 하면은 한 70%는 실패거든요.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걸 용역을 주는 그 기관들이 있어요. 그럼 돈을 뭐 좀 받습니다. 이걸 실비도 써야 되고 출판하려면 책 인쇄 비용도 드니까. 근데 이게 당장에 제가 갖다 줬을 때 실패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근데 이게 몇 년 지난 후에 이게 이제 뭔가 성공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딱 저는 반의 실패라고 합니다. 제가 그 지자체한테 그럽니다. 자, 이건 50% 내가 실패한 거다. 실패한 건데 50%는 당신들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획하시면서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꾸 텔링 OSM을 가는데 이야기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뭘 하나 만들었습니다. 출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건너뛰어줘야 됩니다. 계속 확장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제 돈 들여갖고 못합니다.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근대골목 같은 경우는 계속 투자를 해줬습니다. 투자하니까 계속 사업이 됐던 거고 어떤 데는 여기 공무원도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분들은 실적 쌓기에만 다 합니다. 그냥 요 해 사업 요 정도 결과만 나왔으니까 행정상으로 이상 없어. 가서 이거 갖고 딴 거 합시다. 가면 담당자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사가 하고 툭툭툭 바뀌어버려요. 그런 거에 그 실패한 사례들은 제가 70% 이상입니다. 70%. 근데 그 중에 30%는 움직여요. 칠곡이 움직이고 제가 몇 군데 중구 근대골목도 그렇고 수성구도 움직이고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는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어떤 스토리 저는 특정 지역이 아니고 대구만 해보십시오. 대구가 8개국은 아닙니까? 그죠? 제가 수성구 살지만은 수성 못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 가지고 보니까 보여요.
범어천에서 관심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내가 지역에 내가 관심 있는 보면은 그게 다 추천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가 딱 좋다 이것만 지금 어떤 지역 한 지역 편들기 되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겠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혹시 다른 분또 예. 좀 힘이 있으면 또 충분히 가능하고요. 음식 가지고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건너뛰었지만은 그 옛날에 전라도에서 유행했던 게 이순신 밥상이라고 있습니다. 이순신 밥상. 이순신 장군이 그 전남 여수에서 그걸 처음 시작했는데 그 이순신 장군이 그 난중일기에 보면은 음식을 우리는 막 와이프가 주면 막 먹는데 이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달리 먹습니다. 아플 때 먹는 밥, 전투 나갈 때 먹는 밥, 이겨서 돌아올 때 먹는 밥, 뭐 다 달라요. 그게 나중에 아주 생생한 겁니다. 그걸 전남 여수에서 이순신 밥상이라고 론칭까지 시켰어가지고 상당히 유행을 하다가 전남에 어디 다른 데서 또 론칭을 해요. 그다음 저쪽에 충청도 어디 그쪽에서 또 론칭. 예를 막 나중에는 막 소송까지 갑니다. 상표 분쟁.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또 옛날 음식이 약간 싱겁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레시피를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나중에 이상하게 돼버려가지고 세 곳 다 실패했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음식 브랜드 마케팅이 많습니다. 우리가 백종원의 그 골목식당도 솔직히 그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백종원이가 맛있는 음식 레시피를 가르치지만은요, 우리가 포강트에 그 쌍놈 그 남자 있잖아요, 아들. 그게 얼마나 농띠였습니까? 도박하고 중국 완전 그걸 개가천선 시켜놓고 그 식당에 엄마하고 지금 완전 성공했잖아요. 그게 음식도 맛있지만 우리가 소비자가 거기서 관심 가지는 이 새끼입니다. 이놈이 정신 차리나 안 차리나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소비자들이 그게 자기 갔던 거. 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음식 마케팅도 많이 합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론칭을 지금 저희들이 그 지금 대구 식객단이라고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같이 할 건데 10월 중순 말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신문에 연대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특정 업체 소개라서 조금 이제 좀 민감합니다. 거기 해주는데 막 다른 데는 안 해주는 막 이런 거 갖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걸 공정성을 기할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오면은 그걸 저희들이 출판을 해서 SNS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대구시하고 작업을 들어갑니다. 예. 그때 예. 저희 몇백 년 전에 예. 유물들을 모은 박물관들이 많잖아요. 예, 맞죠. 그런 것들은 사실 자료를 찾는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스토리텔링과 매칭시키는 방법은 그게요. 여러분들 대구도 있지만 문화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각 지역에 문화원이라고 있는데 각 지역에 가면 뭐 저기 의성에 가면 조문국 박물관. 그러니까 의성에 옛날에 조문국이라는 소국이었거든요. 조문국 박물관이 있어요. 가면은 그때 출토된 유물들이 쫙 있습니다. 물론 앞에 이간판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조문국에 대해서 내가 이걸 스토리텔링 하고 싶잖아요. 그 많은 작도도 했는데 그 자료들 원형, 이야기 원형은 어디서 많이 찾을 수 있냐? 아까 제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조금 그 협소한 자료들은 우리 그 지역마다 상주 문화원, 의성 문화원 아니면 이 대구에도 남구 문화원 이런 데 있거든요. 근데 대구는 조금 지금 부족해요. 부족한데 그런 문화원에 가면은 꽤 자료를 고정을 잘 해놓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활용하시면 돼요. 네. 제가 작년에 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예. 영천읍성이 관련된 거거든요. 어떤 읍성이요? 영천읍성. 영천읍성은 현재 지금 남아있는 곳이 없고 예.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작업이 고고학적으로 추정하는 거 예. 그다음 두 번째가 좀 문화사적으로 영천읍성이 최초로 복성했다는 거 그런 걸 같이해서 좀 이슈가 해서 좀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통해서 봤을 때 저희가 실기나 이런 거 다 찾아보면 되게 재밌는 실기에서 재밌는 전투장면이나 이런 게 되게 스토리텔링적인 요소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자료 찾는 수준에 저희가 용역을 좀 맞췄는데 예. 다음 단계에 나가기 위해서 예. 이러한 실기에서 적혀있는 예. 그런 소재들을 어떤 식으로 조합하고 어떤 식의 과정이
있어야지 저희가 지자체에 좀 제안을 해서? 예, 제가 그렇죠. 잘 몰라갖고 그게 힘들죠. 자 아까 그것처럼 대구 건대골목의 기점이 대구 업성입니다. 대구 업성 그 지금 허물리가 없어요. 어디 이제 딱그 표지석들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업성은 그 아까 이제 고정자료를 다 이제 뒤집어내서 이제 끄집어냈잖아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모여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아까 말대로 텔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저처럼 뮤지컬을 만들 수 있고 영상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걸 이제 업성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단순히 업성만 가지고 자꾸 함몰되어 보지 마십시오. 그 업성을 통해서 이 도시가 팽창하고 그 역사적인 의미부터 시작하고 팽창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한번 봐주세요. 대구 건대골목도 1906년 7년에 업성이 허물어지면서 골목 문화가 생기기 시작. 그 건대골목의 시초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업성을 계속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만 한 번씩 하고 그러면 가장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거 축제합니다. 축제. 업성 축제 이런 거 합니다. 어디 다른 지자체 보면 뭐 그걸 할 수도 있고 그 업성을 기본 이제 그 창조적 배경을 해서 그 뒤에 혹시 다른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데이터베이스 차원에서 출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아까 전에 저처럼 영상을 만들든지 공연을 만들든지 요새는 뭐 앱은 요즘 많이 실패를 했어요. 특히 VR 콘텐츠 이런 거는 돈만 열려 들어가고 한 사람도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그렇고 뭐 어떤 제일 대표성 있고 가장 하기 쉬운 거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행사. 네. 그렇게 접근하시고 다른 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쭉 추적해 보시면 좀 제가 지금 바로 답을 드리는 거라고. 예. 자, 또 있습니까?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몇 가지 하고